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읽기 10번째 시간,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 화재, 조관, 인황. 용사와 화재, 조관과 인황이니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용자, 스승사, 불화, 임금제,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황. 용사는 복희씨를 말하고 화재는 신농씨를 말하며 조관은 소호금천씨를 말하고 인황은 황제를 말한다. 이들 삼왕오제로 대표되는 신인들이 나타나 문명의 여명기를 열어 젖혔음을 말하기 위하여 우선 그 대표자들을 거명한 것이다. 천자문은 내자 한 구절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두 개의 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통은 8자를 한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문장처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16자, 4구를 의미상의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절과 뒤에 이어지는 구절 역시 이렇게 16자, 4구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의 두 구 8글자는 역사 이전 시대에 존재했다고 믿어지는 신화적 인물들 4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고대 지도자들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구절 전체의 의미라고 이해하면 뒤에 이어지는 구절과 분리해서도 얼마든지 이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 4명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 처음 문자를 만들고 옷을 지어 입었다는 이 내용의 주체가 되고 문장상의 주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연에 대한 해명의 장을 끝낸 뒤에 천자문의 저자는 역사 문제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제부터 한없이 거칠었던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4사람의 신화적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들이 인간을 문명을 지닌 존재로 탈바꿈시켰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와 의복을 창제함으로써 문명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끈 고대의 지도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자문의 서술 방식은 일반적으로 누가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주어 없이 문자를 만들고 옷을 입게 되었다는 설명만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구절과 다음 구절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사를 처음 열어젖힌 인물들로는 삼황오제가 꼽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역사가 아니라 전설에 가깝습니다. 삼황이 인류의 첫 문명을 탄생시킨 사람들이라면 오제는 사회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들이라고 대강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론에서 1, 2, 5로 이어지는 숫자의 배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삼황오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삼강오륜 역시 이런 원칙에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론으로 삼황을 복희씨, 신농씨, 여화씨로 봅니다. 이 가운데 여화씨는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희씨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고 신농씨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조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전설을 역사라고 주장하기는 중국인들 스스로도 부담스러웠던 모양인지 여화씨 대신 수인씨를 넣어 삼황으로 꼽기도 합니다. 수인씨는 인간에게 불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합니다. 또 다르게는 천황, 지황, 인황을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천지인 삼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며 그 실체는 신농씨보다 더 불분명합니다. 천자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인물은 복희씨와 신농씨 그리고 인황입니다. 복희씨는 주역에 따르면 팔괘를 만든 인물이자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신농씨에 관해서는 제왕세기의 기록이 전합니다. 그의 성은 강이며 그 어머니는 신룡과 교감한 후 신농씨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그는 농사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입니다. 농사법 외에 그는 염제로 불릴 정도로 불의 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풀들을 맛보아 약초를 가려내고 오현금을 만들었으며 복희씨가 만들었다는 8궤를 겹쳐 64효로 만들고 시장을 세워 백성들에게 교역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중국 문명사에서 농업, 의학, 음악, 점서 그리고 경제의 기초를 세운 황제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인황에 대하여는 기록이 적어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황은 삼황의 인물이 아니라 오제 중의 한 사람인 황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8글자 중 앞의 4글자는 삼황 가운데 두 사람인 복희씨와 신농씨를, 뒤의 4글자는 오제 가운데 두 사람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마천은 삼황은 전설로 치부하고 오제부터는 역사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제는 황제, 전욱, 제곡, 요, 순의 5사람입니다. 다른 문헌에는 다른 인물들이 거명되고 있어 오제가 누구인가의 문제도 정확치 않습니다. 황제는 천자의 개념이 생기고 임금은 하늘로부터 땅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받은 제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사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배와 수레를 처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기에 따르면 동쪽으로 진출하여 당시 세력이 미약해진 염제 신농씨를 물리치고 연맹을 건설하였으며 구려족의 우두머리였던 치우와 탕록에서 싸워 크게 이긴 후 완전히 중원을 장악하고 염제 신농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황제는 의복, 문자, 거울, 육식갑자 등을 만들어냄으로써 중국 문명을 창시한 인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인황은 바로 이 황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의 아들 중 맏아들인 청양은 다른 이름으로 소호금천이라고도 하는데 태후 복희씨의 뜻을 잇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18사략에 그에 관한 기록이 전합니다. 그가 등극할 때 신령스런 새인 봉황이 날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에서는 황제의 손자가 왕위를 이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호금천씨를 오제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황제의 뒤를 이은 사람은 둘째 아들 창의의 아들인 전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황제의 첫째 아들 청양의 아들인 제곡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요와 순입니다. 그리고 순의 뒤를 이은 사람이 하상주로 이어지는 3대를 열어젖힌 왕이자 하나라의 시조가 된 우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용사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입니다. 용의 이름을 빌려 신하들의 관직명으로 삼은 복희씨였습니다. 그렇게 이는 복희씨와 그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용은 물속의 신령한 동물이자 지배자이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에 이보다 적당한 상징성을 띤 인물도 없다고 보입니다. 화제는 문자 그대로 불의 황제이니 염제 신농씨를 가리킵니다. 머리가 소의 모양이었다고 하니 농사법을 가르치기에 적당한 상징이라 생각됩니다. 조관 역시 인명이 아니라 관직명이며 등극할 때 봉황이 나타났고 나중에 새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은 소호금천씨의 별칭이라고 봐야 합니다. 인황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누구인지 특정하기 쉽지 않은 인물인데 오제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황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모든 나라의 기틀을 놓은 임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문을 크게 부흥시켜 인황으로 불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8명이 아닌 4사람을 언급함으로써 인류 역사의 장을 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자문 읽기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